안녕하세요. 뻘만찬 기자들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하게 됐는데요. 녹화일이 오늘 목요일인데 만 기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은 저 혼자 하는데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썰 시간이거든요. 제가 혼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형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급물살. 사실 저희가 이제 김민재 이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썰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보도된 내용이 소문이 난 지가 조금 됐거든요. 저도 들은 지가 조금 됐는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게 사실 팩트 체크가 정확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취재한 내용으로만 말하자 해서 이런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 뭐 아길라르나 오반석 같은 경우는 중간에 상황이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주면서 틀리기도 했는데 일단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 김민재가 국내 에이전트가 없는 만큼 이번 이적과 관련해서 직접 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나마 제가 이제 김민재 측근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민재 유럽 에이전트 선임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복귀하라는 전화가 왔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전해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제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번에도 이 소문이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정확하게 확인까지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심스럽지만 이번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건지 제가 알고 있는 방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차원이고 중간중간에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썰도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예전 것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저희가 과거에도 언급드렸지만 토트넘이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특히 모리뉴 감독이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죠. 토트넘이 이제 가성비가 괜찮은 그리고 아시아 마케팅도 가능한 김민재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게 골자였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토트넘이 베이징 고안에 오퍼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소문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정말 빡세게 취재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김민재 유럽 쪽 대리인이 최근 김민재가 고용한 포르투갈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가 이제 유럽 쪽과 접촉을 하고 오퍼도 받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 에이전트 여기가 핵심입니다. 구단 대 구단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에이전트를 통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이징 고안과 직접 접촉을 했고요. 오퍼가 왔으니까 당연히 베이징 고안도 협상을 준비했겠죠. 구단 에이전트를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이번 보도의 소스는 아마 이 중국 에이전트로부터 비롯된 것 같고요. 제가 들은 루트도 이쪽이거든요. 이 중국 에이전트가 이제 유럽 파트너를 선임을 했고 토트넘과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김민재의 진짜 에이전트는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이를 배제하고 했다가는 상황이 꼬일 수 있으니까 뒤늦게 정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김민재 토트넘 급물살 보도가 세상에 공개된 과정인데요. 일단 이제 토트넘이 제시한 이적료는 베이징 고안이 원한 1,500만 유로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적료 합의까지 90% 이상 뭐 꽤 많이 됐다라고 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일단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포인트인데 김민재가 아직 심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번 주말 풀리는데 이건 확실한데요. 김민재는 베이징 고안 측과 어떤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심지어 통역도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측근에게 야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나 유럽 못 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선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적을 진행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민재와 방금까지 통화를 한 최측근에게 이 말을 들었는데 김민재 선수도 보고를 보고 이제 구단에 문의를 했지만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나도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김민재 에이전트가 뒤늦게 합류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겠죠. 사실 베이징 고안은 이제 김민재 선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아요. 보도에도 나왔고 저희도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김민재가 최근 보여준 태도로 인해서 구단 고위층에서 굉장히 뿔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이제 25일 날 중국 리그가 재개가 되는데 단축 시즌이기 때문에 베이징 고안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핵심이죠. 김민재 선수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고안이 김민재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구단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것도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모기업이 이제 코로나로 흔들리면서 돈이 필요해졌고요. 김민재로 발생하는 수 있는 100억 이상의 돈이 되겠죠. 그 돈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축구 시장의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베이징 고안이 이제 당초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낼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 김민재가 유럽행을 강력히 원하는 것도 있지만 베이징이 돈이 지금 절실하다.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취재를 하다가 중요한 소스를 들었는데 지금 베이징 거안이 아챔에서 뛸 한국인 수비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단기 계약을 하는 선수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재를 보낼 수도 있다는 강한 의중의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징과 토트넘이 이제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급물살을 탔는지 합의를 맞췄는지 아니면 이게 중단이 됐는지 이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제시한 금액, 베이징이 원하는 금액도 모두 추정치고요. 뭐 제가 취재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김민재 선수 본인도 지금 모른다고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측근을 통해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한데 분명한 건 일단 답보 상태에 있던 이제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행위 어쨌든 길이 열린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행 키2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적료. 베이징이 헐값에 김민재를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자국 선수도 아니고 이제 구단 최고의 자산을 쉽게 내줄 리 없고요.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얼마나 협상을 잘하느냐, 베이징이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나오냐가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핵심은 김민재의 자가격리 후입니다. 김민재는 이제 구단과 대화를 원하는데 아직 전혀 만남을 갖지 않았대요. 이제 뭐 만나야 현재 상황 이야기도 듣고 고위층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보도도 여러 차례 됐고 앞서 언급했지만 구단 수뇌부가 어쨌든 김민재 선수에 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 정황을 통해 나타났거든요. 이들이 갑자기 멈춰! 이러면 사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격리 후에 어쨌든 한 번은 만날 텐데 여기서 잘 풀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유럽 여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거겠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는 EPL을 원하고 있고요. 손흥민이는 토트넘에 가면 그야말로 땡큐거든요. 아마 이제 작은 연봉에도 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로서는 구단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고 팀의 합류 대화를 잘 푸는 것. 이게 지금 김민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은 이제 벨트비크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도 했었고 커뮤니티에 썰도 풀었는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썰로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팩트는 벨트비크가 전북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벨트비크는 1년 계약을 했었는데요. 사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북이 남은 외국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모두 바로 구스타브와 접촉을 했는데 둘 다 영입이 되면서 한 명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벨트비크가 결국 낙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공격수 썰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벨트비크를 원하는 팀들이 제법 있었어요. 수원 FC랑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저희 말씀을 드렸었고요. 부산 안양도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북 입장에서 이제 6개월 임대도 생각해 볼 만했는데 부산 안양은 외국인 선수가 꽉 차 있어서 빈치싱코나 마우리데스가 빠지기 전까지는 협상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아코스와 마침 계약을 해지했던 수원 FC가 뛰어들었는데요. 그 여러 댓글을 보니까 수원 FC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예전 썰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정동호 선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원 FC가 사실 이 정재영 선수를 영입하면서 남은 돈을 다 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울산에서 홍철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선수단 연봉을 줄이기 위해서 울산이 정동호를 수원 FC에 역제안을 했고요. 겨울부터 이제 정동호를 원했던 수원 FC는 좋아. 이러면서 이제 협상이 진행됐었죠. 근데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 이제 정동호 선수와 관련된 요청을 좀 했었고요. 정동호 선수의 연봉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울산에서 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동호 선수는 울산에 남게 되고 수원 FC 못 갔으니까 수원 FC는 이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안병준 선수가 사실 무릎이 시한폭탄이거든요. 풀타임을 시즌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백업 혹은 준하는 공격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수원FC는 원래 빈치싱커랑 마우리데스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벨트비크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김도윤 감독이 그러면 확실한 애가 낫지 않겠냐 해서 벨트비크로 방향을 정했죠. 그러면서 협상이 들어갔는데 당초 이제 수원FC도 임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전북이 이제 벨트비크와 계약을 해지했고 그러면서 FA 영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로 잡았고요. 월요일 메디컬 테스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이 단독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상황이 꼬였어요. 메디컬 테스트에서 벨트비크의 몸 상태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단기 영입이면 모를까 1년 6개월 정도 영입하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수원FC는 이제 몸 상태에 대한 장치를 좀 원하고 있고요. 벨트비크 지금 원하는 대로 가자고 하는데 녹화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1시쯤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되고 나서 방송을 찍으려고 했는데 녹화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데요. 확정 여부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음 주 썰이 나오건 더 빨리 나오면 저희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썰입니다. 이제 빈치싱코 이야기를 한 김에 간단하게 썰 하나 더 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리뷰 방송이었죠.
부산이 깜짝 놀랄 만한 개이득 트레이드를 준비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소문이 조금 났더라고요. 빈치 싱커와 제리치의 트레이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경남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경남의 이상한 올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부산 입장에서는 이제 잘 못하는 빈치 싱커를 보내는 것만으로 땡큐였는데 제리치까지 준다니까 당연히 웰컴이었죠. 그런데 제리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탈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트레이드는 무산이 됐고요. 제리치는 이제 외국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올 시즌 복귀는 좀 힘들 전망입니다. 자, 저희가 세 가지 썰 말씀드렸는데요. 왕기자 없이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네,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